공감 교수의 세 번째 전략으로 태도적 공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태도적 공감인가를 말씀드리고 태도적 공감 전략의 두 가지 전략인 공감적 관심과 공감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태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있고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같을까요? 공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게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수업 분위기와 수업의 효과성, 그렇지 않을 때의 분위기와 효과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태도적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도적 공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교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태도의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이런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낭만도 있고 책도 많이 읽었어.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취업으로 인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책 읽거나 아니면 낭만에 대한 여유를 즐길 수 없는데, 상황과 맥락이 다른데 교수님은 옛날 얘기를 하고 계셔. 가치와 사고관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태도적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 태도적 공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이 공감적 수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태도적 공감, 아이들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뒤에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감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태도적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도적 공감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감적 관심과 공감적 실천입니다. 공감적 관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보의 만남의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내지는 교수와 학생이 나와 그것의 사물적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인격체와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나야지만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 교육은 그냥 교수님께서 한 40, 50명, 30, 40명 되는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 이름도 모르고 그냥 준비한 수업 내용을 그냥 쏟아붓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학생을 부를 때는 몇 번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고, 아니면 거기 있는 학생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학급, 몇 학년 학생, 사물과 교수와의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면 이건 교육이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 공간적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 관심이라는 것은 학생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도구적 존재, 수단적 존재가 아닌, 학생은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존재, 내가 형성하는 존재가 아니고 형성해가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내 수업에 들어오는 존재들은 내가 가르쳐야 될 존재들이 아니고 이 수업을 들은 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인재가 돼야 된다. 이 인재들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인격체로서 목적시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인격체로서 목적시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공감적 관심이 갖게 되고, 공감적 관심이 있어야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공감은 알아야 된다겠죠. 퀄리티 타임이나 경청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만 공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간적 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은 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존중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 맺음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난 학기에 길 가는데 학생들 몇 명이서 저를 보면서 깎아거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온라인에서 영상에 봤던 교수님이다. 그러면서 막 실제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연예인 보듯이 저를 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온라인 경우에는 면대면에서 소통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 맺음보다도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PC 시간으로 콘텐츠를 올리게 될 경우는 더욱더 그래지고요. 줌과 같은 실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1대1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인격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일수록 공간적 관심을 갖고 인격적 소통을 하는 것이, 공감적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 관심을 갖는 방법은 첫 번째,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감을 설명하면서 제가 퀄리티 타임은 학생 개개인과 질 높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이나 조금 수업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어떤 욕구, 어떤 삶의 목표,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어떤 정서들을 경험하는지, 애들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로 모 교수님 얘기를 들었던 걸 기억하시죠? 누구누구야? 오버워치 한다고 밤샘을 했구나. 나는 당구 친다고 수업도 안 들었는데 너는 수업에 들어서 앉아있어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퀄리티 타임을 통해서, 공간적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 아이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공감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듣고 무판단적으로 듣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감적 소통, 공감하면서 듣기, 공감하면서 말하기, 이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공간적 관심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학습자 공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태도적, 인지적 요소들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애들이 어떤 자존감이 있고 어떤 자기 효능감이 있는지, 어떤 정서들을 경험하는지 뿐만 아니고, 태도적으로는 애들이 어떤 학습 동기나 수업에 대한 태도, 교수에 대한 태도, 우리 과에 대한 교과 내용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아이들의 학습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좋아하고 어떤 내용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아이들의 취업 환경이라든가 가정 환경, 인간관계 환경, 학과에서의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학습자 공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몇몇 아이들만이라도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다 보면 이게 몇 년만 쌓여도 학습자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공감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애들이 어떤 공감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교수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그리고 이것들이 축적된다면 나중에 공감적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공감적 관심을 말씀드렸고요. 공감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감적 실천이라는 것은 실제 공감 수업 전략을, 아니면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적 공감 수업 전략, 정서적 공감 수업 전략, 그 다음에 태도적 전략,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삶 속에서,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하고 아이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따뜻한 수업을 하고 즐거운 수업을 하고 이러한 수업을 실천하다 보면 아이들은 인지적, 정서적 균형을 갖춘 건강한 존재로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 노동이 아닌 그리고 계속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존재가 되고요. 학습자 최적화된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가는 수업,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수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태도적 공감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적 관심을 위해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퀄리티 타임, 공감적 경청,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학습자 공감 지도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공감적 실천 관점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공감 수업 전략을 수업 시간에 실천하고 공감적 수업 화법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태도적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공감 교수와 공감 공동체와 이를 통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공감 수업이라고 했고요. 저희들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공감 교수에 초점을 둔 인지적, 정서적, 태도적 공감 수업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모든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교수님에게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한두 가지만 교수님 수업에 실천을 하셔도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업에서 즐거움이 있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공감적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성장을 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실천해 보시는 교수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감 수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